오래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좀비 대작인 반도는 한국에서 개봉 첫날 35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극장체인 2020년 개봉일 개막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현재 한국 관람객 평점 7.35, 기자 평론가 평점 6.17, 네티즌 평점 5.99로 공유 주연의 부산행보다 평점이 떨어졌다. 그럼 중국에서 반도의 반응은 어떨까? 중국 리뷰 사이트인 더반에는 현재 16,000여 명이 5.6점의 평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개의 후기를 살펴보면 이렇다. 홍콩은 난민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부산행과 차이가 많이 난다. 반도로 인해 부산행이 인기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업그레이드된 액션 장면, 더 많아진 자동차 추격신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긴장도와 스릴감은 오히려 약해졌다. 또한 캐릭터 설정이 많이 딸렸다. 그나마 이정현 씨 캐릭터가 기억에 좀 남는다. 솔직히 말해 그게 줄거리로 성장이 걸어다니는 것뿐이고 기본적으로 신선한 게 없다. 결말은 약간 억지 선전성으로 인해 논리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부산행과 반도 사이에는 캐릭터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서 너무 유감스럽다. 이 영화는 한편의 동일한 배경하에 새로운 이야기다. 열차, 좀비, 가족의 세 개의 도끼를 유럽식 좀비물 모듈로 흘려보냈네. 반면 부산행은 80만여 명이 평점 8.5를 주었으며 더반 순위에서 탑 250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의 한 유명한 영화 리뷰 블로거는 이렇게 분석했다. 부산행은 왜 전 세계를 들썩였을까? 감독이 열차의 밀폐봉원을 선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좀비물이라는 전통 장르에 수많은 한국 영화 특유의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 목숨을 지푸라기로 보는 정치인, 한국 영화의 온정, 그리고 마동석을 대표로 하는 용맹한 아저씨 등이다. 영화는 처음엔 스릴러 설정, 그 다음엔 각종 열차에서 물리고 도망가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면 완전히 액션 스릴러로 되고 공유와 마동석이 관문을 돌파하듯 열차 한 칸 한 칸에서 좀비와 대적하는 장면은 그 해의 가장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액션이 된다. 그 후 영화는 또 하나의 자기 희생의 선정적인 단락으로 끝을 맺었고 공유의 좀비 미션은 영화 전체를 승화시켰다. 기술적으로 볼 때 부산행은 그 어떤 한편의 할리우드의 동일한 장르의 좀비 대작을 넘어서지 못했다. 심지어 워킹데드 같은 미드보다 별로 낫지 않는데도 각 단락마다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마침 평범한 작품보다 조금 훌륭하다. 이러한 점이 더해져 전 세계를 뒤흔드는 블록버스터가 됐다. 하지만 반도는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장면은 커졌지만 스토리는 싱거워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반도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좀비물에 불과했다. 액션 장면조차 부산행보다 나온 게 없었고 긴장도와 스릴감도 부족했다. 그게 구조와 장면으로 볼 때 주요 제작자는 종말의 좀비 재난 영화를 만들려는 야망이 있지만 야망에 걸맞는 실행력이 부족했다. 결과 인물이 주제의 도구로 전락하고 미션 설정으로 인해 인물의 온전한 성격이 평범해져 그게 요구에 부응했다. 결국은 부산행과 같은 감동도 사라졌다. 부산행은 선정성 설정 자체는 다소 진부하지만 스토리텔링의 리듬감을 놓치지 않고 잘 조절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여기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져 가장 감동적인 좀비물로 불린다. 그러나 반도는 부산행이 선정적인 결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합리적인 밑바탕이 부족하여 결국은 억지로 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선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논리와 극의 흐름까지 포기한 결과 부산행은 눈물겹고 반도는 보기 힘들다는 평을 받았다. 반도의 입소문 평가는 연문 4를 찍었던 예웨이신 감독이 말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연문 시리즈는 분명 더 이상 찍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찍어달라 해도 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찍을 스토리가 없다. 연상호 감독의 문제는 그가 주관적으로 돈을 타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찍을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더 이상 촬영할 스토리가 없는데도 말이다.